네, 반갑습니다. 김지순입니다. 오늘 날 가져온 내용은 아이승환 대표님께서 투자의 미래 책으로 저희가 이제 P3 교육을 이제 풀어주셨고, 거기에서 제가 오늘, 느끼고, 그리고 기억해야 되는 부분들, 좀 좋은 정보들을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아이승환 대표님, 저희가 PCM에서 계속 강조하는 건 공급자가 되라예요. 소비자가 아닌, 돈 쓰는 사람이 아닌, 항상 당하는 사람이 아닌 공급자가 되어서 타인을 도우면서 본인의 성장과 그리고 돈은 따라올 수 있게끔, 그리고 리더십과 카리스마를 가져라. 그리고 성공 원리에 대해서, 부자의 마인드에 대해서 되게 많은 것을 알려주시거든요. 근데 많은 것을 알려주심 속에서 김지순 너라는 사람이 드러나서 공급자가 되어서 인생을 자유롭게 살고 그런 과정과 훈련들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우리가 돈을 벌잖아요. 돈을 버는 것에서 우리가 성공하는 것에서 절대 혼자 성공할 수 없다 라고 해요. 정말 그래요. 혼자 성공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러면 누군가의 귀인을 우리가 만난단 말이에요. 저도 그런 귀인을 만났고, 저는 정말, 아이승환 대표님을 만났다는 건 정말 이 세상에서 제가 모든 복을 다 받았다. 이 복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복을 잡냐 안 잡냐는 또 각자의 이제 가치에 또 다른 부분이에요. 그거는 그런데 우선은 자, 오늘 저희가 성공 원리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그럼 성공 원리를 이해하는 사람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이해하는 사람의 좋은 점이 뭐였냐면, 성공 원리를 마탱이가 하잖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성공을 해봤다. 내가 그래도 지하 몇 100층에서 한 지상 뭐 20층까지 올라갔다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 중에 한순간에 날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한순간에 목숨을 잃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정말 폭삭 망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림고 본인이 잘난 줄 알고 마탱이가 가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그런 사람들은 정말 진짜 중요한 걸 못 배우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 알았다 하고 휙 감사한지도 모르고 휙 가는 사람들. 성공 원리를 이해하는 사람은 절대 혼자 성공할 수 없다라는 거, 그리고 내가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걸 정확히 알고 감사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전에 성공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공하고 나서 관리가 된다는 거. 관리가 중요한, 성공 관리 진짜 중요해요. 돈을 벌어도 그 돈을 관리하는 게 중요하듯이 성공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세 번째가 독립성이 생긴다요. 근데 원리를 모르는 사람은, 제가 원리를 사실 되게 모르고 살았고, 많은 사람들이 원리를 아는 사람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성공 원리를 알고 이해하는 사람은 정말 상위 1%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되게 타인을 의지하게 돼요. 서로 협력을 하는 것과 그 사람이 타인을 의지하는 것과는 정말 많은 다름이 있어요. 무언가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부모가 하나하나 너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아이가 그걸 하고 나서 본인이 뭔가 좋은 결과가 있다고 쳐요. 근데 그 부모가 없었을 땐 아마 그 몸에 배어있는 습관도 있을 것이고, 또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본인도 깨달음도 있을 것이고, 뭐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안 한 사람보단 낫겠지만, 그 사람의 독립성이 현저히 떨어지면 또 다시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로 되어버리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독립성도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보험사 같은 경우도 이 사람이 정말 승승장구해서 정말 잘해. 그러면 이 사람을 정말 이렇게 나갈 수 있게끔 분리도 해주고 독립성을 키워줘야 되는데, 일반 사람들은 이 사람이 나가면 안 되니까 붙잡아놔요. 이렇게 나가지 못하게. 자기 밑에서 계속 돈을 벌어다 주게끔. 근데 이런 독립성을 해주는 곳이 있어야 하고, 그런 귀인이 있어야 하고, 우선은 이런 성공 원리를 이해하는 사람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차이는요, 바로 있어요. 근데 그러려면 이 성공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배워야 되고, 이 성공 원리를 이야기해주는 사람과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혜택을 계속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공 지표는, 는 뭐냐면,
성공은 스피드를 사랑한다. 성공은 속도를 사랑한다라고 아이승환 대표님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저의 기질상 빠른 걸 원하지만 또 저가 버려야 될 부분들을 잘 못 버리고 자꾸 같은 반복을 할 때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조금만 미루는, 아, 그래도 내가 끝까지 포기만 하지 않으면 돼. 라는 또 자기의 이런 위안이죠. 정말 불필요해. 그냥 성공은 스피드를 사랑한다라는 걸 계속 기억을 해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빠르게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더 탄탄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러려면 우선은 고객들 앞에서 여러분들 리스크 있는 말을 하세요. 저는 리스크 있는 말을 알승환 대표님 만나면서 리스크 있는 말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하기도 해요. 얼마 전에는 그 부동산 사장님에게 이렇게 부동산 사장님뿐만 아니라 내가 전화해서 이 사람은 뭔가를 팔려고 하는 사람의 위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할 거 하면서 막 얼굴 안 보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그 안에서 사장님 잠깐이면 되는데 잠깐 여기 앞에서 앉아보세요. 앉아보세요. 저기 잠깐 이야기 좀 하시죠. 라고 하거나 그리고 막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핸드폰을 만져요. 전 그때 되게 기분이 나쁘거든요. 하지만 그건 그냥 감정인 거고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 저는 잡상인으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럴 때 사장님 제가 지금 뭔가 팔려고 하니까 이렇게 핸드폰을 만지고 막 안 들으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뭐예요? 나중에 뒤에 가서 내가 그러려고 했던 건 자꾸 나는 안 들을 건데 그냥 억지로 온다고 해서 그래서 내가 좀 그때 그랬었다. 본인이 스스로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뭐 얼마 버느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외에 리스크 근데 사장님 왜 이거밖에 돈 못 벌었어요? 라고 하는 거가 진짜 사실 안에서는 막 쿵닥쿵닥쿵닥 거려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니까. 그렇지만 또 그렇게 살아오지도 않았고 그런 말을 뭐 정말 내가 편한 가족들한테는 얘기해도 왜 이렇게 이렇게 짭짭 소리 내고 막 그러냐 좀 돈을 더 벌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싸우면서도 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하지만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 그런 리스크 있는 말 오늘 비유가 사장님 제가 귀인이에요 대표님의 이런 말 저는 제가 할 수 있을까? 민망스럽게는 한두 번 해봤었어요. 제가 대표님 귀인일 수도 있는 거지 않냐, 우리가 모르지 않냐라고 이제 얼굴에 대고도 이야기를 해봤었는데, 그 사람이 콧방귀를 끼는 그런 모습 속에서 더 이야기를 하지 못했던 것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리스크 있는 말이 사실 우리 안에 거절 굉장히 많아요. 이게 예의가 없고, 제가 자영업자 대표님들 만날 때 항상 듣는 얘기가,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듣고, 이런 식으로 영업하는데 사람들이 들어요? 라고도 하고, 저는 좀 되게 무례하다고 생각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순간 제 안에, 맞아. 이게 이 사람한테 기분이, 감정이 상했는데 이게 될까? 라는 생각들이 또 올라와요. 그 사람들 만나다 보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배웠던 이런 것들이 또 내가 혼돈이 될 때가 많다. 이게 뭐예요? 성공 원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안에 이런 거절들과 계속 싸워야 돼요. 공급자가 된다는 건 사실 이런 소비자의 생각, 그리고 기존의 우리 한국 문화에 젖어 있는 것들을 다 박살내는 과정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결과만을 바라보던 사람들은 이 과정에서 배우지를 못하고 계속 같은 실수하고 거기에서 주눅이 됩니다. 아무튼 이런 리스크 있는 말을 하셔야 컨설팅트가 되고 그 다음에 카리스마와 리더십을 갖고 있는. 근데 이게 뭐예요? 성공 원리를 이해하는 건데요. 우리가 이런 성공 원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티켓을 팔 때 우리가 경쟁 상대가 너무나 많고 그런 데에서는 뭐예요? 경쟁 상대가 있는 사람들하고는 가격 경쟁을 하게 되어 있어요. 가격 경쟁으로 하는 사람들, 제가 네이버 스토어 같은 것도 이렇게 해봤을 때 똑같은 상품을 가격을 낮춰 팔면 계속 가격 전쟁이에요. 거기에서 이득 보는 사람이 누구예요? 소비자예요. 하지만 망하는 곳은 어디예요? 공급자. 그거와 경쟁했던 기업들은 망해요. 왜냐? 이득이 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그래서 공급자인 거지. 소비자를 좋게 하면 공급자들은 망해요. 오늘 공급자가 망하면 그 회사에 만약에 투자자들이 있으면 그 투자자들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만약에 주식회사라고 한다면, 투자자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가 리스크 테이크를 안 하려고 하고요. 리스크 테이크를 하기 싫어해요. 누가 싫어해? 내가 싫어요. 상대방도 싫어하지만 내가 그런 훈련들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사람을 이게 내 기분 좋자고 막 갑질하자고 하는 그런 리스크 테이크 말고요. 진짜 상대를 도와주기 위한 리스크 테이크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상대를 도와주기 위해서 너 지금 이렇게 살면 죽어 라고 이야기하고 거기에 왜 이랬는지, 그리고 너의 지금 지표가 왜 그 앞전의 지표가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고, 네가 만약에 그 앞전에 다른 결과로 후회했었던 그 후회했던 것들을 한번 해봤었을 때 너의 지금의 지표는 또 다를 수 있자 라고 했을 때 그게 사람들은 이렇게 끄덕거려요. 그치만 다시 그 선택의 기로에 왔을 땐 다시 또 전에 했던 실수를 다시 반복하거든요. 자신들이 이제는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그런 용기가 나지 않아.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그게 안 된다고, 어렵다고. 옆에서 도와주려고 막 푸시를 하던 뭐래도 결국엔 선택은 본인이기 때문에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도와주기 위해선 그 리스크 테이크를 해야 되고, 거기에 그거를 계속 훈련을 받다 보면 거기에 리더십과 카리스마가 있고, 그리고 구분이 될 거예요. 왜 사람들이 다 똥무충이고 개돼지인지.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런 관련으로 했다 보면 어떻게 돼요? HTS를 팔 수 있게 돼요. 작은 돈도 팔지 못하는 사람들이 큰 티켓을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작은 티켓을 팔아보고 많은 경험과 많은 거절들을 들어보고 하다가, 그리고 나서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서 그 반복이 뭐예요? 리스크 테이크. 그 리스크 있는 말들을 계속 내뱉는 거예요. 내뱉고 그 내뱉음 속에서 그 사람들의 반응과 그 사람들이 또 변화되는 것들이 조금이라도 뭐가 있거든요. 유튜브를 안 했던 사람이 유튜브를 하고 있고, 인터뷰를 했더니 그 인터뷰를 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자기소개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나의 생각을 좀 정리하게 되구나, 이렇게 본인들이 깨닫는 것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하고 싶지 않다라고 했던 사람들도 그렇게 리드를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딸려오고, 그리고 고마워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우리가 HTS, 고액 티켓을 받는 거예요. 근데 고액 티켓을 팔아야지 구호만 외친다고 구호 외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공급자를 위한 선택을 할 것이냐, 아니면 소비자들을 위한 가격 낮춤으로 해서 경쟁에서만 할 것이냐. 우선은 제가 정리한 부분은 여기까지고, 여러분들은 무조건 공급자가 되어야 합니다. 공급자가 되기 위해서, 공급자가 모르는 사람들은 공급자가 무엇인지, 공급자가 되기 위해선 공급자와 소비자의 차이점도 한번 좀 찾아보시길 바래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